자, 보시죠.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밑에 건축 신고가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예요. 이것 때문에 건축법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문제를 풀어오다가 이 건축 신고 파트의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뭐지 이거? 막 수치가 나오는데 이해고 뭐고 간에 뭐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또 끝에 있든지 처음 있으면 처음부터 포기했을 건데 가운데쯤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돈이 되면서 건축법이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여기가 어려운 건데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건축법을 손을 놓게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다 물어보면 여기예요. 진짜. 근데 뭐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 생각 안 하기도 해요. 그래요. 자, 그러는데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 파트만 해결되면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어려운 거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뭐냐면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적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못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 이는 파트는 기출문제 15개년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 정도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기출문제 15개년 동안 기출문제 안 나온 내용이 있죠. 그건 과감하게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기하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15개는 기출문제 정도 풀 정도를 할 건지 아니면 15개는 기출문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 할지 결정하세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물어보면 뭐죠? 그거 15개는 기출문제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1번 건축 신고라는 부분 있죠?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7회, 22회, 23회, 24회, 25회, 29회.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할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축 신고는 밑에 보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 나오는 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누구예요?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에게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하면?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밑에 나오는 박스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만 하면 신고했으니까 허가받은 걸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신고했을 때만 신고하더라도 허가받은 거가 똑같이 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건축 신고 대상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나오는 박스가 밑에 나오는 박스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게 됐나요? 그래서 이 박스를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걸 다 외우실 건지 아니면 15개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만 외울 건지 결정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안 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15개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는 15개년 기출 외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려야죠. 그거 틀린 걸 뭐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보고. 무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안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다 하는 순간에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고. 왜 포기하느냐?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아니, 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헷갈려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안 할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온 것만 할 거예요. 1번 보세요. 475페이지. 1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요?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죠. 그럼 뭐가 빠졌어요? 건축에서. 신축 빠졌죠, 또? 이전 빠졌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바닥 면적 합계라고 나왔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내죠. 그러면 밑에 보세요. 밑에 쭉 보시면 5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나와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오죠?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뭐가 달라요? 일단 앞에는 바닥 면적 합계고 이거는 연면적 합계가 다르죠? 또 하나 뭐가 달라요? 숫자 틀리죠? 또 뭐가 틀려요? 건축, 뒤에 나오는 5번의 동그라미 1번은 건축물의 건축이죠. 앞에는 건축이 아니고 뭐예요? 개축, 재축, 증축만 있는 거죠.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보세요. 벌써 지금 면적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면적 두 가지에서도 내용이 다르잖아 지금.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요. 두 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씨 어떤 거로 문제를 푸는데요. 80인데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이거고 뭐 이런 게 나와요. 90이면 85를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신고 대상이래요. 보니까 5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이 안 돼요. 이게 판단이 안 된다고. 여러분 선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선에서 판단이 되면 제가 해라고 할 건데 판단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문제 푸는데 헷갈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답만 찾으면 되죠. 실무에 나가면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 나가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죠. 일단 시험을 합격해야 실무를 나갈 수 있잖아요. 시험 합격 안 했는데 실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면허를 사야 되잖아.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물론 불법이 행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한 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걸 기억하지 마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무조건 뭐 나오면 옆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도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건 기억하셔야 되니까 바닥면적 합계와 옆면적 합계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르죠? 그럼 물어볼게요. 바닥면적 합계 아시죠? 바닥면적 합계는 뭐예요? 옆면적을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러죠. 바닥면적 합계는 옆면적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전에 한번 제가 기초과정 때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자,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 2, 3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얼마예요? 300제곱미터죠. 그런데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400이죠.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 바닥 면적의 총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분이 바닥 면적 합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따로 있고 연면적이란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면적인데 1, 2, 3층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연면적이라 그러면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은 달라요. 됐나요? 그래서 1, 2, 3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하고 물어보면 300밖에 안 되지만 연면적은 얼마냐 물어보면 연면적은 다 합쳐야 돼요. 3개 층만 합칠 수가 없다고. 그럼 400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 2, 3 여기 100, 여기 100, 100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300이죠. 300이죠. 이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400이죠.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라 불러요? 연면적의 합계라고 그래요. 됐나요? 됐나요? 두 개의 동이 있을 수 있죠. 같은 대지에 두 개의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를 물어본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두 개의 동을 합쳐서 이쪽의 연면적과 이쪽의 연면적을 합쳐서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명칭을 정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걸 바닥 면적의 합계인지 연면적인지 연면적의 합계인지를 그거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은 벌써 손을 흔들고 있어요. 안녕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문제 풀 때는. 그럼 뭐 어떻게 해라는 얘기냐. 그래서 뭘 찾느냐면 문제를 찾을 때는 건축물이 나오고 뒤에 신축이 나오든 재축이 나오든 증축이 나오든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그 증축은 잘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이 앞에 뭘 찾아야 돼요? 면적을 찾아야 돼요. 면적을 찾는다고. 그게 연면적의 합계든 연면적이든 바닥 면적의 합계든 면적만 동그라미 하시라고. 그냥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게. 에? 그러면 이게 85제곱미터일 때는 뭐가 해당되냐면 신축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냥 마시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 나오면 앞에 뭐만 동그라미 해라고요? 면적 동그라미 해라고요. 면적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뭐 있는 거 확인하면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거다. 무슨 말이세요?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 해야 안 헷갈려요. 이 앞에 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인지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연면적 합계인지 그거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걸 또 다 외워야 되잖아 이게. 그럼 거기서부터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제 말대로 앞에 뭐 나오고 면적 나오고 면적 나오는 거 찾으려고 하면 뒤에 건축물에 건축이 나온다고요. 그 건축이 신축이든 재축이든 뭐 개축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걸 딱 나오면 앞에 면적 찾으라고요. 면적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 이하면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된다. 근데 만약 이게 100이 아니고 120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신고 대상을 넘어섰죠? 그럼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된다고. 그래서 보통 물어봐요. 이 건물은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가 물어보는데 그거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물을 찾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은 없어요 여기에. 제시를 안 한다고. 왜?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만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곳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면적 나왔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뭐 나오면 면적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나왔을 때 뒤에 뭐가 나오면 건축물에 건축이 나오면 신축이든 재축이든 뭐 나오면 뭐 확인해라.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100제곱미터 이하면 뭐로? 신고 대상. 100제곱미터 넘으면 그렇게만 보라고 그냥. 그럼 문제는 풀린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아니 문제만 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못 풀어요, 문제. 못 풀어요, 진짜.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박스 보시면 2번 나오죠? 2번 안 합니다. 2번 안 해요. 뭐 그렇다 해서 꼭 뭐 X 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2번 안 합니다. 2번 안 해요. 왜냐면 2번을 안 한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15개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합니다. 3번 해요. 연면적이 얼마요? 200제곱미터고 또 나와요. 3층 미만.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말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물이에요? 아니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에요? 이거죠. 엔드죠. 둘 다 만족해야 되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중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얘기할 때는 이거나는 없어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찾을 때는 이거나는 없다고. 달고나는 있는데 이거나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엔드예요. 엔드. 다 이거예요. 아니면 한 개만 제시하든지. 됐나요?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럼 대수선을 하는데 여러분 대수선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는데 연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짜리 건물? 3층 미만인 거. 자, 물어볼게요. 미만이 들어갔죠. 그럼 미만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00제곱미터인 경우는 대수선 했다. 그러면 신고예요? 허가예요? 허가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초과정 때 처음 시작할 때 이거와 이하와 미만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면 다 포함이에요. 미자가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하는 포함인데 미만은 포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 미만이야 그러면 199가 돼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3층 미만이야 그러면 몇 층이 되어야지만 신고가 돼요? 2층이 돼야 돼요. 3층이면 허가예요. 미만의 뜻을 알겠죠?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 밑에 4번 대수선이 또 나왔어요. 대수선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한번 보시라고. 대수선이 또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수선이에요. 밑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내력벽 면적을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인 수선. 기둥을 몇 개? 3개 이상 돼야 수선 맞죠? 볼을 몇 개? 3개. 지붕틀 몇 개? 3개. 이것만 3개고 나머지 나오는 5, 6번은 3개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뭐 했을 때? 수선했을 때.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수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5번하고 6번에 보시면 수선하는 경우일 때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뭐 하는 경우? 수선한 경우죠. 그죠? 수선한 경우죠. 뭐가 아니에요?
해체한 경우 아니에요. 증설한 경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해체를 해도 대수선이죠. 증설을 해도 대수선이죠. 무슨 말이 가네요? 근데 지금 뭐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선일 때만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이게.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얘기할 때 뭐 나오면? 면적 나오면 뭐만 기억해라?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100제곱미터 이하 인 건축물에 건축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대수선이 나와요. 대수선이. 대수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수선 나오면 4번에 보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세 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수선이죠. 그래서 대수선 중에서 뭐면 수선에 해당되면 뭐가 되든 간에 수선 나오잖아요. 수선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신고. 무조건 신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신고. 됐어요?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 나오면 무조건 신고예요. 됐죠? 그 다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선 중에서 수선 외에 대수선 있죠? 수선이 아닌 대수선 있잖아요. 어허이. 수선이 아닌 대수선 있어 없어요? 증설, 해체, 변경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수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 있죠?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뭐예요? 앞에 뭐 개수가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다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 수선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신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수선만 나오면 무조건 뭐니까? 신고니까 고민할 게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방화벽이나 뭐 이런 것들, 방화구획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증설이나 해체나 변경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에요. 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대수선 다시 수선 외 수선 외 대수선 뭐라고요? 수선 외 대수선일 때 수선 외 대수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3번 보세요. 3번 나와요?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수선인데 수선 나오면 무조건 신고.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다. 그런데 수선이 아닌 대수선이다.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는 대수선이 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된다. 그 외에는 허가가 된다고요. 됐나요? 수선이 아닌 건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고. 3번의 기준이 넘어서면 허가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대수선에서 완전히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수선 외에 대수선은 문제를 딱 보고 수선 나왔다. 무조건 뭐야? 신고.
수선이 아닌 대수선이 나오면 이거 따져봐라고. 이거 이하면, 이거 미만이면 뭐고? 신고. 이거 넘어서면 허가.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돼 그냥.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 있어요. 예, 여자친구.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라고 해서 진짜 여자친구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있죠. 요새 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여자 사람 친구 있대. 이게 진짜 친구죠. 여자가 친구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자 친구가 있다. 여자 친구 중에 누구냐면 상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원래는 대학교 때 CC였어요. 대학교 CC. 대학교 때 여자가 딱 3명 있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120명 정원인데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하고 제가 CC를 한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얼마 있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하고 사귀더라고요. 몇 번을 사귄지 몰라요. 120명을 다 사귀진 않았는데 몇 명을 4년 졸업할 때까지 몇 명을 사귄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갔다 왔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몇 명을 사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뭐죠? 인기가 대단한 거죠. 건축가에서 여학생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거예요. 공대 여학생은.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상미예요. 그래서 졸업하려고 어디 갔냐면 대수선 회사를 들어갔어요. 대수선 회사를. 상미가. 근데 1년에 얼마 버냐면 연 200을 번대요. 그럼 내가 그랬죠. 야, 너 연 200 버는데 연 200번은 상미야. 너 그 가능해? 그 생활이 돼? 대수선 회사 다니면서 된대요. 뭐 시각할 건 아니고, 예. 연 얼마요? 200을 버는 누구요? 상미. 어디 회사 다닌다고요? 대수선 회사 다닌다고. 됐나요? 예. 연 200 상미. 됐나요? 어디 다닌다고요? 대수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상미죠? 제가 왜 미라고 할까요? 미만. 여기가 미만이면 여기도 미만이에요. 키가 차죠. 여기가 이하면 여기도 이하예요. 신고 대상에서는. 그거 하나 감사해요. 여기는 미만인데 여기는 이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미만이잖아요. 여기가 미만. 여기가 이하잖아요. 여기도 이하. 그거는 다 맞춰놨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건축학회 기본적으로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령 부분에 대해서 심의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몇 개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조절하는 부분들이 되게 희한해요. 우리가 법령 부분 제가 할 때.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대순회사 다니는 제 친구 누구예요? 연 200번은 누구? 상미. 그럼 보세요. 연면적이 얼마요? 200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인 대수선일 때 뭐가 된다고요? 신고라고요. 그러니까 수선 외에 대수선이 나왔다. 수선 외에 대수선이 나왔으면 연면적이 얼마인지 200 미만인지 층수가 3층 미만인지만 확인하면 신고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넘어섰다. 그러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 나오면 수선 나오면 무조건 신고. 수선 외 대수선일 때는 무조건 이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했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 3미터 동그라미하고 이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증축 동그라미하고 건물의 높이를요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신고 대상. 그럼 3m를 넘게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앞에 그러면 높이려고 하면 기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존에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존 건물에서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63빌딩이 있어요. 63빌딩에서 3m를 올린 거예요. 허가에 신고해요. 신고라고요. 무슨 말이가 돼?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엄청나게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고. 증축을 할 때는 얼마 3m 높이 3m 이하의 증축할 때는 앞에 건물에 대한 규모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규모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돈을 해요. 와 이래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그 다음에 있는 거기에서 높이를 얼마? 3m를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m 이하로만 뭐하면? 증축하면 그럼 무조건 신고라고. 앞에 기존 건물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3번 뭐 나오면? 높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죠?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높이 3m 이하로 증축할 경우 뭐라고요? 신축. 신축이 아니라 신고. 그렇죠?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되죠? 이렇게 하면 기억합니다. 앞에 엄청난 규모가 있더라도 볼 필요가 없어요. 높 3, 2, 증축. 됐나요?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높 3, 2, 증축. 됐나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높 3, 2, 증축.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안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안 해요. 동그라미 4번 합니다.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산업단지 밑줄, 이 지역에 공업지역이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지 산업단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몇 층이야? 2층이야 밑줄, 2층 동그라미하고, 그리고 또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밑줄, 500 동그라미, 그리고 공장 동그라미.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인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뭘 한다?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 규모를 넘어서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지리산 아세요? 지리산 알죠? 혹시 지리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 어디더라? 하여튼 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경상남도인가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남원인가? 남원에서 또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리산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남원에서 올라가는데 방법인데 그 남원 올라가는 두 갈래 길에서 옆으로 가면 공지산이 있고 그 왼쪽으로 가면 공지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리산이래요. 공지산이 되게 험해요. 산이. 지리산도 되게 험하잖아요. 근데 공지산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지산이 되게 험한 곳이에요. 이게 험한 곳인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뭐가 많이 나냐면 오이 있죠. 오이 아세요? 오이. 네, 오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지산 주위에 뭐가 많냐면 공장들이 많은데 무슨 공장이 많아요? 오이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공지산에 뭐가 많다고요? 오이 공장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보세요. 공지산에 뭐가 많다고요? 오이 공장이 많다고. 오이 이하, 오이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 됐나요? 공장이 많다고. 그래서 이 조건일 때는 뭐가 돼요? 신고라고, 신고. 그래서
여기 5위 공장 할 때 조금 더 헷갈리면 502 공장. 됐나요? 502 공장. 조금 더 한다면 연 502 공장. 5위 공장인데 연한 502 공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연 502 공장. 됐나요? 어느 산이에요? 공지산인 조건일 때. 공지산. 지리산 아니에요. 무슨 산? 공지산일 때. 공이 뭐예요? 공업지역. 지가 뭐예요? 지구 단위 있고요. 산은 산업단지에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공장을 짓고자 할 때, 규모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인 공장을 지을 때, 이건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공지산에 뭐가 유명하다고요? 5위 공장, 연 500위 공장이 유명하다고요. 됐나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다 했어요. 그러면 다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많은 내용 중에 네 가지를 딱 함축하는 겁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안 하셔도 돼요. 동그라미 5번.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신고.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냐,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1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건축 또는 대유성 예를 든 것 중으로 뭐를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옵니다. 찾으세요. 건축 또는 대유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찾는 거라고. 몇 번이에요? 답은 금방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1번 보세요. 뒤에 뭐 나왔어요? 건축물에 개축 나왔죠? 개축 나오면 그냥 원래 85제곱미터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뭐 찾아요?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 면적, 그리고 얼마 이하면? 100 이하면 뭐가 돼요? 신고. 됐나요? 오케이. 뒤에 보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뒤에 뭐 나왔어요? 뭐 신축 이렇게 나왔죠? 건축 나왔잖아, 건축. 그럼 앞에 뭐 찾아야 돼요? 면적 동그라미 해라고요, 그냥. 연면적이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리고 얼마면?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 됐나요? 오케이. 자, 됐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대수선 나왔죠? 대수선 나오면 수선 아니죠? 에이, 수선이야 말이 없잖아요. 수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에 뭐 찾아야 돼요? 연 200 상미 조건 따져야 되죠. 연 200 미만 맞나요? 상미 맞나요? 그러면 신고죠, 신고죠. 됐나요? 네, 그 다음 증축이죠. 높이 나왔죠. 기존 건물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높 3 이하면 증축. 높 3 이하면 증축. 맞나요? 그러면 3m를 넘었었으니까 뭐가 돼요? 허가죠. 답은 4번. 그 다음 자 보세요. 공지산 나왔죠. 공지산에 연 502 공장. 연 502 공장이죠. 그럼 신고, 허가, 신고. 됐나요? 오케이. 다음 몇 번? 4번. 근데 하나 푸니까 확신이 안 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풀어봅니다. 2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아까보다는 난이도 차이가 나죠? 동영상 보신 분도 풀어보시고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왜? 뭐 이거 잘 안 보이나요? 깨끗하게 해줄게요. 몇 번? 1번? 몇 번요?
1번 말고 또 답하실 분. 3번. 또 뭐 다 해도 돼요. 예. 5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남았습니다. 3번, 2번. 예, 그래요. 다 채울 예정이에요 지금. 예, 그래요. 다 채워요. 다 채워. 뭐 다 채우면 뭐 하나는 맞겠죠. 예. 보세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곳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신고 대상을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일단 건축물이 신축이죠. 그럼 뭐 찾아요 앞에? 면적. 면적 맞나요? 뭐 찾아요 그 다음? 100 이하면 되죠. 아 단정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5번 아니죠. 그렇죠? 신고 대상이죠. 그 다음 여기 나왔네. 건축물 건축 신축 맞죠? 뭐 찾아야 돼요? 면적. 근데 면적이 하나 또 나눠놨네요. 1층하고 2층을 두 개 합쳐야 되죠. 아니, 면적은 다 합쳐야죠 일단. 그러면 면적 얼마? 50 얼마? 30 합의 80이면 100 이하니까 뭐예요? 신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대수선이죠. 대수선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선인 경우와 수선이 아닌 대수선일 때 나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보세요 이거. 대수선인데 수선이에요? 수선 아니에요? 아니 어딜 봐서 수선이 있어요 이게. 정설이라고 돼 있는데 수선이 아니잖아요. 수선이 아닌 거는 무조건 누구 찾아야 돼요? 제 친구 상미, 연, 200 상미 찾아야 되죠. 200은 맞죠? 상미잖아 미. 안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허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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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뭐 찾아요? 대수선이죠. 수선 아니죠 그냥. 수선은 수선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수선 아니죠. 그러면 뭐 찾아야 누구 찾아야 돼요? 상미, 연, 200 맞죠? 상미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신고. 자 뭐가 나왔어요? 수선 나왔죠? 제가 수선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왜 안 따져요? 왜? 네. 수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 앞에 거 따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선이 아닌 대수선일 때 연 200 상미 찾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수선은 손만 톡 대도 지붕틀 보내기 빼고 손만 톡 대도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수선 해당되는 것은 이걸 수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수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을 일부분을 하든 어디든 그냥 방화벽을 수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하겠다는 거 몰라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걸 수선한 줄 알아요. 이걸 수선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이라고. 이런 건물에 방화벽을 수선하겠다고. 방화 몇 개? 몰라요. 그래서 수선 나오면 무조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예요 그냥.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오늘 하는 부분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 몇 번? 1번.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효력 상실 나오죠. 별표 2개 22회, 24회, 25회 나왔습니다. 효력 상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허, 이, 신, 일. 허가 나오면 2년,
신고 나오면 1년. 기억나시죠? 신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2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왔죠? 뭐 찾아야 돼요? 오케이, 면적. 얼마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뭐가 돼요? 신고죠. 신고죠. 그런데 이거 한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허가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죠. 신고 대상은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네. 됐나요? 네. 다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각 80이라 그랬죠. 각 80이라 그랬죠. 각 80이면 그게 3층이라 그랬죠. 그럼 바닥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80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80이라고 했으면 38에 24가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240이죠. 240. 그럼 100을 넘어선 거죠. 100을 넘어선 거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100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죠.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되니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죠? 큰일 날 뻔했어요. 1번. 맞네요. 2번.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높 3, 2 증축이죠. 높 3, 2 증축이죠. 그럼 뭐가 돼요? 신고 허가. 신고죠. 앞에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존 건물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신고예요. 신고.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든 층수가 21층이 되든 인정한다고 그랬죠.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창고래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자는 광역시장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창고기 때문에. 창고가 아니었으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인데 1번 변경에 따른 재허가 재신고입니다. 23회 31에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뭐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한 사항을 뭐 할 때, 변경할 때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박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죠. 3번만 체크합니다. 3번만 유일하게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누구? 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건축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뭐 할 때?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나 건축 시공자, 공사 감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가 받은 걸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할지라도 허가를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대요. 이거는.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신고할 것. 됐나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번, 밑에가 아니고 47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나오죠.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밑에 용도 변경 나오죠. 그건 다 했어요. 쭉 넘기세요. 쭉쭉쭉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잘 넘어갑니다. 쭉쭉 넘기세요. 그리고 488페이지 488페이지 보시면 6번 가설건축물 나와요. 그거 하기 전에 502페이지 보세요. 502페이지. 502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시면 10번 건축 관련 그 밖에 내용 나와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2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나와요. 거기에서 뭐만 볼 거냐면 동그라미 2번 22회 때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국가 또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뭐해서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거나 무슨 얘기냐면 공용 건축물 있죠. 국민들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걸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들어서는 소재지 관할하는 허가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건 아니잖아, 이게. 사적인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공용 건축물을 뭐 할 때는 그 관할 소재지에 뭐 하고자 할 때는 짓고자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뭐 하면 된다고요? 협의를 하면 되지 허가나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502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에요. 밑에 보시면. 밑에. 2번 공용 건축물의 특례에서 동그라미 2번 그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리고 503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뭐하죠? 설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게 나와요. 오른쪽 보면 날개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이게 30회 때 나왔는데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날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종류를. 근데 이거는 이것만 내기 위해서 30회 때 그냥 나온 거예요. 틀리라고. 새로운 문제로. 그래서 이거가 계속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나왔지만. 됐나요? 그럼 30회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나오겠죠? 그건 틀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무사히세요? 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03페이지 503페이지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 전산 사용이 쭉 나오죠. 그 부분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분량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설 건축물을 지금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것만 하면 오늘 할 거는 끝나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장부터 나갈 건데 자 보죠.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보셔야 될 거. 자 여기 보세요.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갑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몇 층이에요 지금? 21층 아니죠? 20층이면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 맞죠? 이게 21층이었으면 그렇죠. 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 옹벽을 축조했다. 공작물을 축조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공작물 축조하면 원래는 뭐 하죠? 신고하죠? 얼마 넘으면?
2m 넘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받은 거예요? 허가 받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보세요.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 건축을 또 해야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답은 2번. 됐나요? 이걸 찾아야 그 다음 거에서 안 헤매는 거예요.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한답니다. 시공자나 감리자나 건축주가 바뀐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 5호 아까 시장이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의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있었죠. 그 경우가 지역계획 맞죠? 지역계획에 특기 필요하도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아는 게 나오니까 기쁘죠? 별로 안 기뻐하는데? 아니, 그래요. 공사감리자는 이건 아직 안 한 거예요.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감리자가 누구예요?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공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건축주를 대신해서. 왜? 건축주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누구한테? 시공자에게 상세한 도면이 나와 있는 시공하는 거. 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은 솔직히 지문으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시간에 암기하실 거 4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기억나시죠? 면적 나오고 뒤에 건축물의 건축 나오면 얼마예요? 100 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됐나요? 그래서 연 200상미 됐나요? 연 200상미 건축물의 대수선 그리고 그 외 대수선은 뭐만 해당돼요? 수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일 때는 무조건 신고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수선이 아닌 대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얼마?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높삼 2 증축 그렇죠? 높삼 2 증축 그렇게 돼요. 그리고 무슨 산? 공지산 연 502 5위 그렇죠? 이하인 공장 이렇게 됩니다. 공지산 연 502 공장 연 502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하면 신고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죠? (42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허, 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는 효력이 없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뭐죠? 허가를 받든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단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 그리고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할 경우에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됐죠? 신고만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작물의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20가지 법률에 따른 의제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답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에서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오셔서 488페이지 488페이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